안녕하세요. 부동산 친구 영충 유튜브입니다. 자, 저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명시적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기간이 끝나고 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러한 계약 갱신에는 묵시적 갱신과 명시적 갱신 재계약이 있는 것입니다. 즉, 계약기간 만기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이 쌍방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아무런 말이 없이 계약기간이 지나간 경우에는 이 계약이 자동 연장이 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고요. 이 반대로 이제 계약기간 만기일이 다 되어갈 즈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협의해서 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를 명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이 계약의 갱신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는요,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. 그리고 또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, 즉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, 반대로 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고요. 그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협의해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게 되면 명시적 갱신, 즉 재계약이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. 자, 첫 번째,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입니다. 자,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었죠. 따라서 이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. 다만 제6조 제2항에서는요, 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, 제6조 2에서는 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, 임대인이 그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따라서 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 2년의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지만은요,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2년을 주장하거나, 즉 2년 동안 그 주택에서 살거나, 아니면은 또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것이고, 임대인이 그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에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인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 내지 반환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임차인이 2년을 채우고 이사를 가든, 중간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고서 3개월 후에 이사를 가든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사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, 즉 임차인이 계약 위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개수수료 내지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, 이제 명시적 갱신으로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. 자, 조금 전에 살펴봤던 임대차 계약의 자동 연장, 즉 묵시적 갱신이 있게 되면요, 이 임차인은 자기가 이사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를 해서 이사를 갈 수 있고, 중개 수수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임차인에게는 그 묵시적 갱신이 유리한 제도이지만요, 이 반대로
임대인의 입장에서는요, 이 묵시적갱신에 따른 임차인의 갑작스런 중도 해지가 있게 되면은 이 3개월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,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될 임대차 보증금을 급하게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중도 해지를 미연에 막아두기 위해서, 또 한편으로는 그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기 위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또한 이 재계약에 따른 임대차 기간 만기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이는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 수수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. 만기 때까지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월세를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피하고 명시적 갱신으로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자, 이러한 그 명시적 갱신은 다시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요. 자, 첫 번째로 이 당사자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지만은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.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요. 이 주택임대차법법 제4조 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2년의 기간을 지켜야 되는 것이면요. 임대인이 그 기간 만기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. 자, 반대로 임차인이 2년을 채우지 않고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 중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당해주택을 반환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나, 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기간 만기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되고 그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, 이 당사자가 임대 기간을 연장했지만은 그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입니다.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.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임대인은 2년의 기간을 지켜야 되지만 임차인은 원래 약정한 기간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2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세 번째, 이 계약 조건을 변경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입니다. 자, 예를 든다면요,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이 보증금 또는 월세를 증액하거나 보증금과 월세 모두를 증액하는 경우입니다.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감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. 자, 특히 이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아야 되는데 이런 확정일자 부여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반드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주택임대차 계약 만기 전에 구두에 의한 재계약의 분쟁 사례를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임대차 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를 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서면이 아닌 구두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자, 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계약 갱신을 하게 되면은 이 당사자가 그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. 즉, 이 계약 갱신에 관한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계기로 한 분쟁인 것이죠. 자, 예를 든다면은 이 아파트 임대인 A와 임차인 B가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, 그리고 존속기간은 2018년 6월 10일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
이 계약 만기일인 2020년 6월 10일 약 2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임대차 기간이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그 아파트에 계속 살 것인지 여부를 이제 물어봤겠죠. 그러니까 임차인이 거기에서 계속 산다고 이렇게 했고, 또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이 이제 녹음을 해 두었습니다. 그런데 임차인 그 B가 이 종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즉 2020년 7월 10일 날 종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이유로 이 임대인 A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함과 동시에 그러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3개월 후인 2020년 10월 10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이사를 갈 것이니 그때 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해 달라는 통지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이제 임대인에게 보내왔던 것입니다. 과연 이 임차인의 주장대로 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일까요? 자,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임대차 계약 만기일 약 2개월 전에 임대인이 전화통화로 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인 아파트에 계속 살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았고, 그에 대해서 임차인이 계속 살겠다고 이제 말했던 것이죠. 자, 이는 이제 구두에 의한 그 명시적 갱신으로서 기간 연장에 관한 재계약에 해당하는 것이죠. 특히 그 민사상의 임대차 계약은 방식의 자유인 불료식의 원칙에 의해서 이 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도 즉 구두로 얼마든지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두에 의한 연장에 대한 재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. 아무튼 기간 연장에 관한 재계약은 체결된 것이고요. 다만 그 기간을 연장했지만 그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미 살펴보았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재계약으로 연장된 임대차 기간은 2년인 것이죠. 자, 따라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2년의 기간을 지켜야 되고 임차인이 그 기간 만기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겠죠. 그래서 이제 임대인은 2년이라는 기간의 만료 전까지는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. 자, 참고로 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그 당사자 사이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 내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서면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겠죠. 따라서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매매 계약서라든가 또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든가 또는 기존의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추가로 이러한 뜻을 기재하는 등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또 뭐 여건상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. 이때는 또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통화 녹음이라도 남겨놓는 것이 좋겠죠. 특히 이제 이번 사례와 같이 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통화 내용을 대화 당사자인 임대인이나 반대로 임차인이 녹음하는 것은 제3자에 의한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. 그리고 민사소송법상 그 녹음에 대한 녹취록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